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빅퀘스천 10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영탁 손병수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올 4월에 나온 책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현재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수많은 담론이 오갔지만 여전히 정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런 어떤 해답을 던져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빅퀘스천인가? 라는 질문이 있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는 우리 곁에 와 있다.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 없이 헤매는 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포노 사피엔스가 신인류가 되어 세상의 무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거대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달려 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고 한다. 미래를 안다고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모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가오는 미래 세상은 파워 이동이 심각하여 기존의 큰 것은 모두 사라진다고 한다. 대기업, 대학,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나 거대 군사력도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1인 가구, 1인 기업, 1인 방송, 혼밥, 혼술, 혼영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죠. 유튜브가 미디어의 모든 영역을 점령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문자 메시지를, 구글이 휴대전화 산업을, 아마존이 종이책 산업을, 애플이 음악 플레이어 시장을, 우버가 배달 산업을, 링크드인이 리크루팅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크루팅 산업. 블록체인이 금융 산업을 포함한 모든 중간 매개업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이 빌 게이츠가 말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금융은 지속되겠지만 금융기관은 사라질 거라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금융기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나라마다 노인화가 몰려오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불로불사가 곧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2040년대가 되면 과학기술이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인간이 죽음이 사라진다는 싱귤레이티가 시대가 된다고 하네요. 싱귤레이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슈퍼 인공지능을 지닌 인간계의 출현으로 어쩌면 호모사피엔스 즉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는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의 경험이나 시각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도 기업이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낮은 출산율을 두고 앞으로는 일은 누가 하느냐고 하지 마시라. 이제 일은 컴퓨터가 로봇이 기계가 하는 세상이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들 기계는 인간보다 훨씬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인간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부터 인간은 놀고 먹으면서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하겠다. 수입이 없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다행히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오고 있다. 이제 모든 물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개인은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쓰는 메이커의 시대를 맞아 DIY, 3D 프린터 등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가성비를 찾는 소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급속한 미래 변화 속에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수 대 진보도 아니고 우파 좌파도 아닌 반기득권주의라고 한다.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졌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 사회에 형성될 정치 구도는 민주당 대 공화당이 아니라 기득권 대 비기득권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 문제의 인식이 약할 뿐 아니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보수나 진보로 갈라버리는 바람에 서로 간에 갈등만 커지고 있다.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틀린 것, 심지어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일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해묵은 과제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명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존재와 운명에 관한 철학적 함의를 담은 대표적인 예술작품 가운데 하나가 폴 고갱의 그림일 것이다. 고갱이 사랑하는 딸은
딸을 잃은 후 1891년에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건너가 1897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보관된 그림의 제목은 Where do we come from? Where are we? Where 위 고잉이다. 폭 3.7m, 높이 1.4m에 달하는 대작인데 고갱이 직접 붙인 제목에는 특이하게도 의문부호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동양식으로 보면 생로병사의 과정이 그 그림과 제목 속에 함축되어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고 괴로워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볼 때마다 감동을 안기는 그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 세 여인과 아이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중간 부분에는 젊은이가 과일을 따고 있거나 가축을 돌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살아가는 모습이 나온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묘사한 듯하다. 왼쪽 끝의 늙은 여인은 죽음을 앞둔 모습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상징한다. 고갱은 이 그림을 통해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그림이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인생이라는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에는 수업 시간도 과목도 정해진 것이 없다. 선생님도 없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이다. 이 학교에는 학년이나 학급도 따로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죽으면 비로소 졸업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네요. 인생 학교에서 평생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셈이다.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라고 하지만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다가 사망한 사람의 누적 합계가 1천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인생 학교를 다니고 인생 공부를 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이냐는 명제에 대해 나름대로 슬퍼했지만 정작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정답은 없었다. 이것만 봐도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지구상에 두 가지 큰 미스테리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우주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관장하는 두뇌는 1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 우주에는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다. 특히 인간의 마음은 1천억 개의 뉴런의 상호작용 속에서 종잡을 수 없고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 과정을 경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형태와 방식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처럼 아마도 이런 차이 속에 인간의 실체가 녹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인생 수업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파고든 학자가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스위스 출신 의사다. 그녀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쳐 미국 시아주 간지 타임이 20세기의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한 정신과 의사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모습에서 생로병사 과정을 지나는 인간 실체를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도입한 그녀가 평생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을 돌본 경험과 사유의 결과를 집대성한 인생 수업은 불후의 명작으로 꼽힌다. 이 책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야말로 삶이라는 학교의 교사들이며 이 학교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 사랑, 인간관계, 시간, 두려움, 인내, 놀이, 용서, 수용, 상실, 행복 등의 가치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조리라고 무의미한 삶 속에서 즐겁지 않은데도 웃고 원치 않은데도 관계를 맺고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 너무 많다. 돌아보면 시간이나 기회가 넘쳤는데도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때 그곳에서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로 땅을 치곤 한다. 키블러로서의 조언은 지금 당장 그것을 하라 이다. 그녀가 돌본 환자들은 삶이 기회이자 아름다움이며 즐거운 놀이라고 말하면서 삶을 붙잡고 감상하고 누리라고 권한다. 인생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한 번의 삶으로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없지만 진정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죽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라고 합니다. 그녀는 살고 사랑하고 웃고 그리고 배우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남겼다라고 합니다.